앞으로 닥칠 상황이 저희는 이제 두렵기만 한 상황이죠. 아직은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것만 있으면 다 나가고 싶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끼리 하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폐업을 하게 되죠.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창업을 안 하더라고요. 자영업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자는 늘어나고 괜찮은 일자리는 부족해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나빠지고 종업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쌓이고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전라도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윤기성 씨. 윤 씨는 지난해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10년 동안 꽃가게를 운영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때는 없었습니다. 전주에만 꽃가게가 500여 개나 되고 인터넷 업체가 등장해 꽃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영란법까지 겹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김영란법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닥칠 상황이 저희는 이제 두렵기만 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대처해서 뭐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조금 막막한 심정이죠. 한정순 씨는 3년 전부터 천원에 생필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이런 업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같은 업종이 여기가 이제 삼례 여기 읍에가 5군데가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물건 팔기는 쉽진 않죠. 그러면 금액을 조금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럼 매출이 이제 이익률이 좀 작아지니까요. 경쟁이 치열해 매상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서 종업원은 아예 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분 인건비 주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매출에서 이제 프로티지 따지면 그렇죠. 얼마 저기 하니까. 매출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네. 이런 담배 마진은 뭐 사실 별로 없고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작으니까. 전북의 자영업 점포는 2014년 14만 개에서 지난 8월 현재 2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의 여파로 2달 만에 6천여 개의 점포가 문을 닫기도 했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그 메르스 때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한 수가 그 휴업을 했었어요. 휴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지니까 또 그분들은 또 폐업을 했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줄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마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크게 증가하면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인우동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편의점 2곳이 마주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일대 100m 부근에 20개 가까운 편의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가 뭐예요? 20개는 되겠네. 계약이 묶여 있으니까 계약 기간 동안은 어쨌든 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되든 안 되는 거지. 계약 끝나면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문제지. 재계약 안 하고 나가는 점포가 수두룩.
전북의 편의점은 지난 2013년 773개에서 지난해 900개를 넘어섰고 올 들어선 2배가 넘는 1,600여 개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주택가의 빈 점포입니다. 편의점이었던 이 점포는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간 거고 또 그 와중에 건물을 팔은 것 같아 주인이. 그래서 그걸 더 하고 싶으면 내놓긴 내놓은 건데 안 나. 전북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은 슈퍼마켓과 주유소입니다. 슈퍼마켓 주유소의 점포 한 곳당 가구 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잠재 고객이 전국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아직은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꼭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 정말 다른 거 할 것만 있으면 다 나가고 싶다고 그래. 이처럼 자영업이 부쩍 늘어난 원인은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은퇴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금리 부담이 적어졌고 동시에 은행이자 수입으로 노후 대책이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저금리가 되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0대 이제 되다 보니까 참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한두 해 놀다 보니까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창업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 손해볼 위험도 적다고 판단해 자영업 경험이 없는 은퇴자들도 창업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장사 쉽게 시작했으면 못하지. 무서워서 못하고. 근데 이거는 일단 한번 들고 회사 가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오픈해주고 오픈한 날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좀 수월하지. 이게 하기가.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의 취약한 산업 구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은퇴자들과 40대의 중간 퇴직자들이 소자본 창업에 매달리는 것은 경험을 살려 이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250만 원에서 350을 번다면은 한 6개월 기술을 배워가지고 번다면은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창업을 1억 5천, 2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듯이 이제 우리 뻔히 알다시피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중소 제조업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쉽습니다. 청년 창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업 대책으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했지만 창업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한 63명을 분류해보면 80%인 50명이 요식업, 서비스업, 유통업이었습니다. 기술 창업과 생계형 창업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 생계형 창업을 통해서 기술형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경로는 사실상 크게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창업 지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영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밀업종에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과당 경쟁에 따른 폐업을 줄이기 위해 과밀 창업지도 제작, 창업자금의 대출금리 인상과 창업자금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밀업종에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0.2% 올려 업종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닐 거고요. 0.2% 내외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높은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한 3%로 빌려드린다든지 좀 페널티를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북의 자영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뒷걸음질쳐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업원 인건비도 주기 어려워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완주군에서 죽집을 운영하는 이은경 씨. 5년 동안 익산에서 가게를 운영했지만 인건비와 가게세 부담 때문에 완주로 옮겨왔습니다. 익산에선 인건비로 한 달에만 4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방에 오전에 이모님 한 분 계시고 오후에 이모님 한 분 계시고 또 오전에 일하시는 분, 그 젊으신 분, 홀에서 일하시는 분 있었고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하루에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지금은 바쁠 때 아들과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을 제외하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전보다 50%가 줄었지만 세 부담이 작아졌고 무엇보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 순수입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온 목적이 인건비도 줄이고 그쪽에 비해서 이쪽은 이제 그 시골이다 보니까 새도 싸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 0이라고 보면 되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2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도 빠듯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죠. 뭐 2~3명도 같이 써보긴 써봤지만 인건비 대비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을 막 써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매출이 워낙 적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근로자는 8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근로자는 올해 2분기부터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진짜 어렵다고. 결국엔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끼리 하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폐업을 하게 되고. 종업원을 두고 있어도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북도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대로변의 점포 3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상권이 도청 앞으로 옮겨가면서 전세금도 떨어지고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빈 지가 꽤 됐나요? 오래됐어요. 그럼 오래됐으면 한 1년 됐나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3년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제가 3년이 됐는데 옆에 그 3년 전부터 비어 있었죠 이 가게. 네.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전북 혁신도시의 가게세도 2년 전보다 6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사무실이 과잉 공급되고 상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한꺼번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또 금리가 싸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을 내린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공실로 둔 것보다는 금리 이 정도면 나오니까 은행 금리보다는 낮고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상가 형성될 동안은 이렇게 내놔야겠다 점주들이. 음식점의 매출 수준을 보여주는 전북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해마다 매출이 전년도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월달에 그냥 예약금 내고 그만두려고 했었으니까 8월까지 매출이 안 올라가고 너무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알바 없이 여태까지 혼자 있다니까요. 야간 한 말씀 하루에 12시간 혼자 있어요. 지금도 특히 본인만의 노하우와 기술 없이
무작정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에 뛰어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체인점 같은 경우를 덥석덥석 물고 체인점을 오픈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경험 없이 하기 쉬운 거는 호프집이나 체인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인점으로 달라들고 우리가 체인점은 유행을 타요. 그 사람들이 막 선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선전 듣고 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거기서 점포 수가 딱 차면은 체인점들이 점포 수를 안 늘리고 선전 끊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경기를 부양해 오면서 전북의 부동산 서비스업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비 침체는 길어지고 기업 구조 조정, 김영란법 등의 악재는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자영업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전북에서만 26만 6천여 명의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큰 문제가 되자 자영업자들의 생계 대책으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면 폐업이나 사망 때 그때까지 낸 돈을 복리의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돼 매달 낸 돈을 안전하게 유지해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에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된 자영업자는 24,500여 명으로 전라도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혹시 가입이 되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안 하신 이유가? 경기가 어렵죠.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죠. 하면 좋은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빚을 내 창업을 한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14년까지 전북 지역 예금은행의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9.7%,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 재무 건전성을 보면 자영업자가 상용 근로자나 임시 근로자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50% 이상은 아주 건강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15%는 제가 봤을 때 적당하고 하위에 35%에 있는 분들이 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북의 부동산이 과잉 공급돼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난해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 그 대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 이자 부담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의 경우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건물주들이 공실을 없애기 위해 임대료를 내렸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을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끌어안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가게세도 지금 저렴하게 받았던 임대인들한테도 문제가 되죠. 금리가 싸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게세를 지금 점포를 싸게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금리가 인상되고 한다 그러면은 가게 점포세를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임차인이 더 힘들죠. 따라서 자영업 진출을 억제하고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일정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의 창업 교육을 강화해서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과 그런 훈련 그런 게 저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여러 단계를 거쳐 검증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창업을 안 하더라고요. 교육을 진정으로 받으신 분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좀 재고를 해봐가지고 좀 망설이든지 다음에 창업한다든지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자를 위한 창업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선 창업 교육의 대상 연령을 낮추는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창업에 대한 조기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창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식의 전환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배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준비된 그런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북에서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85%가 문을 닫았습니다. 과밀업종에 대한 신규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정부 창업자금의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형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 창업교육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영업주들은 협동조합이나 공동구매 같은 방식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인생 재설계 교육도 더욱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